이제 252쪽으로 갑시다.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복구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에요. 전쟁 후 사업. 자, 전쟁 후에 이제 많이 파괴됐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요 공장, 산업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 총소득은 이제 꾸준히 증가되어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대다수는 빈곤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만 조금 먹고 살만했지 대부분 사람들은 빈곤했다는 거예요. 그럼 1950년대에는 어떤 이제 경제 상황이었는가를 보면 이제 미국의 원조를 이제 받아요. 미국의 원조. 미국에서 이제 남아도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한국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산물인데 남는 농산물을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면화,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면화는 입는 옷 재료가 되지 면. 그리고 밀가루, 설탕도 마찬가지로 이제 먹는 식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들이 다 어때? 밀가루, 설탕, 면화의 색깔 다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세 가지 하얀 산업이다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삼백산업. 그래서 제분, 제당, 그리고 면방직 이 세 개의 산업을 삼백산업이라고 했고 이 세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산재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조그만 물건 생산해내는 생산재 산업은 조금 저조하게 됐다. 1950년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사람들이 놓고 갔던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갔던 이 귀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귀속 재산.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공장이나 농지 이런 것들이 이런 귀속 재산을 처리하는 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귀속 재산 처리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그 민간인들에게 이거를 이제 넘깁니다. 불화해요.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런 공장 같은 것들을 민간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산업 기반 시설들을 좀 받아가지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 삼아서 성장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귀속 재산을 불화하고 또 미국에서 받은 원조 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이것들이 편중되는 성향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특정 기업에만 주는 거예요. 그 혜택들을. 이런 거를 이른바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딱 붙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독점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금 이거 보시면 1950년대에 여러 산업들이 이렇게 분배된 그 비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당, 비누, 고무신 이렇게 지금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252쪽에도 지금 여기 있어요. 자, 보면 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개 기업에다가 몇 프로 줬어? 42개의 기업에다가 8.8% 준 거예요. 8.8%. 이게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8.8%는 42개의 기업에다 나눠주고 나머지 91.2%는 2개의 기업에다가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기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분을 얻었죠. 특정 기업 2개가. 그치? 비누는 어때? 비누. 50.8%를 97개의 기업에다가 나눠줘. 그런데 49.2%를 한 개의 기업이 가져가요. 이 한 개의 기업이 거의 절반 가져가는 거야. 고무신도 보세요. 22.1%를 39개 기업이 나눠 가져갔는데 77.9%를 9개의 기업이 나눠 가져갔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만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많은 혜택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950년대 말에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찾아와요. 미국에서는 원조를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계속 줬거든요, 미국이. 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어요.
원조에서 차관으로 바뀌는 거야.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고 국가 사이에 주고받는 돈을 얘기해요. 차관이라고 돈을 빌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황도 생기고 경제 성장률도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률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지. 그 기울기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성장은 하지만 그 기울기가 줄어든다. 더군다나 이승만 정부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는 도표는 252쪽에 있는 대충자금 흐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충자금이라는 게 뭐냐? 여기 써 있죠.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분배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원조받은 여러 가지 원료들을 민간 기업에다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그 돈을 대충자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충자금은 한미 합동경제위원회 감독 아래 사용이 됐는데 그 절반 정도를 미국산 무기 구입, 그다음에 주한미군 유지비 이런 걸로 썼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한테 원조받은 돈을 원조받은 것을 주고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절반 정도를 미국에 다시 준 거란 말이에요. 절반 정도를. 농산물을 미국에서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나중엔 점점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 농산물들을 많이 가져오니까 국내에 있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게 되죠. 많이 물건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이제 공급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는 시장 형태로 이제 바뀌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50년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모습 변화를 보시죠. 사회 모습. 자, 6.25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식량이나 이런 생필품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해졌죠. 그리고 이제 전쟁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재정 지출이 조금 이제 많아지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좀 많이 또 만들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와 같은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기업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실업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이어졌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이 됐고 사회는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다. 우리 253쪽에 보시면은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진 몇 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판잣집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 처음 볼 거예요. 판잣집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간혹 볼까 말까 했던 장면들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여성들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막 이렇게 소풀 같은 거 이고 물건을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 팔던 선생님 어릴 때는 드라마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 그래서 막 여배우가 머리에다가 떡 씌는 이 소풀이를 메고 막 떡 사세요 이러고 다니면서 떡 팔고 이런 드라마도 한때 유행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때 교실이 부서지고 없어지니까 학교가 부서지니까 운동장에서 수업받고 있는 아이들 모습도 있어요. 아무리 전쟁통이어도 아이들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를 해야 살 수 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도 우리가 민족에게 많이 알려진 거니까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긴 했지만 한글이라고 하는 우수한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자 보급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한글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른바 한글 세대가 등장합니다. 한글 세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2번에 한글 세대가 탄생하게 됐다. 그래서 인구는 도시로 이제 집중하게 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됐다.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나도 국민학교 세대야. 국민학교 졸업했어. 근데 나 졸업하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나서 초등학교 이름이 바뀌대. 초등학교라고 바뀌었는데 그 당시는 국민학교. 그러면 왜 이름을 왜 바꿨냐?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제잔재예요. 일제시대 때도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이 국민학교의 국민이 뭐의 약자냐면 황국신민의 약자예요. 황국신민. 그러니까 황국신민이 되는 학교, 뭐 이런 학교 그런 이름이겠지. 그러니까 국민학교란 말을 일제잔재니까 없애고 초등학교라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가 불렀어.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 세대가 탄생하게 됐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증가해서 지금 보시처럼 행상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전통적인 도덕관이 좀 변화하게 돼요.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좀 개방적이면서 좀 이렇게 많이 뭐랄까 활발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영화에 좀 나오기도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니까 이런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도덕관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김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제는 김일성이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저 경쟁자들을 제거해야겠지. 그래서 전쟁 후에 소련파 일부와 남로당파를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좀 강화시켜 나갔고요. 전국 각지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저렇게 사진처럼 세워놓습니다. 본인을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일성을 개인적으로 숭배하고 좀 경제정책 비판하는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수청해내는데 그런 이제 8월 종파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많은 권력이 모이니까 다른 이제 파벌들이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또 캐치를 하고 그걸 역으로 또 이용해가지고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그때 다시 엎어뜨리는 종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능파하고 소련파가 제거되면서 이제는 김일성 혼자 1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게 됐다. 경제 정책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됐어요. 소련과 중국에서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고 기술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경제부흥 3개년 계획, 그다음에 제1차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전쟁 후에 복구 사업을 진행해 나갔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가 건설이 되어 갔습니다. 집단화 작업을 하는데 그 집단화 작업이라는 건 상공업하고 농업의 집단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을 협동조합에다 가입을 시켜놓고 농토도 협동조합이 소유하게 해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협동조합이 소유하게 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경작을 하게 하는 거죠. 상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 수단 같은 것들은 협동조합 소유가 되면서 개인 사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노동 생산성 향상 운동을 통해서 노동 생산력을 좀 향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기술도 혁신되지 못하고 물질적인 뒷받침도 잘 되지를 못해서 좀 한계에 부딪히게 됐었죠. 천리마 운동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후 남북한 정치 경제 변화 이제 좀 급하면서도 빠르게 좀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민주화 혁명이었던 4.19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